태초에 신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신은 세계를 창조하였고 신이 만든 태초의 세계 속 깊은 어둠에서 메이플월드, 그란디스, 마스테리아의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이 태초의 세계에는 돌, 나무, 바람, 해와 달, 강물, 바다 등 365개의 피조물에 신이 깃들었고 이 365가지의 신들은 각자의 힘으로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태초의 신에게서 힘을 받은 3명의 오버시어가 나타났습니다. 오버시어들은 각각 빛, 시간, 생명의 권능을 가졌으며 자신의 권능을 세계에 부여해 질서를 세웠습니다. 오버시어로 인해 365가지의 고대 신들은 힘을 잃어버렸고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질서를 세운 오버시어들은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고대 신들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대리인으로서 힘을 나눠준 초월자를 각 세계에 배치하였습니다. 생명의 초월자, 시간의 초월자, 빛의 초월자, 총 3명의 초월자가 존재 자체로 담당하는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였고 이로써 세상은 안정되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엘라스 산맥에 있는 마법사의 탑의 장로들에 의해 눈보라 속에서 하얀 머리 소년이 발견되었습니다. 장로들은 어디에서 태어난지도 심지어는 스스로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소년을 마법사의 탑에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년은 장로들이 가르쳐주는 마법 지식들을 그대로 흡수하며 성장했고 18세의 나이에 금지된 빛의 마법을 장로들 앞에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위험을 느낀 장로들은 수정구슬로 미래를 보았고 소년이 빛의 마법을 이용하여 메이플월드를 멸망시킬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소년을 암살하려 하였으나 이를 이미 눈치챈 소년과 전투해 패배하였습니다. 수년 후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져 갔습니다. 인간들은 전쟁과 기아, 약탈로 죽어갔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몬스터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세상에 구원자가 필요하던 이 순간 하얀 머리 소년이 나타나 몬스터들을 토벌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하얀 마법사라 부르며 칭송하였습니다. 하얀 마법사는 몬스터들을 섬멸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세상을 구원하기에 힘썼지만 곧 이런 활동을 지속하더라도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완전해 보였고 자신의 손으로 세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조금 더 높은 경지의 마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얀 마법사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 평온의 숲에 오로라 대신전을 세웠고 그곳에서 빛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며 하얀 마법사는 정령인 오르카와 스우 그리고 페어리의 여왕 에피네아와 접촉하게 되고 이들과 함께 뜻을 모아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수년 후 어느 한 용병이 아리안트의 대부호 핫사르에게 하얀 마법사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3달 후 용병은 하얀 마법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엘린숲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페어리의 여왕 에피네아에게 하얀 마법사가 있는 곳에 정보를 얻기 위해 의뢰를 해결하고 있던 도중 돌아갈 곳이 없는 소녀 아린을 만났고 그녀의 부모님이 검은 괴생물체인 오멘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동행하며 3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용병과 아린은 에피네아에게 들은 하얀 마법사가 향한 곳인 평온의 숲에 도착하지만 길을 잃었고 어쩔 수 없이 용병은 아린을 적당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길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뒤에서 포성이 들려왔고 이에 용병은 곧바로 아린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린은 수많은 오멘들과 대치 중이었고 용병이 구하기에 늦은 그 순간 하얀 마법사가 나타나 오멘들을 처리하고 아린을 구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얀 마법사와 접촉을 성공한 용병은 그와 함께 오로라 대신전에 도착하였습니다. 용병은 그곳에서 하얀 마법사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그의 말에 매료되어 그의 연구를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얀 마법사의 연구가 박차를 가할수록 오멘의 수가 늘어났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용병이 하얀 마법사를 만나려 하지만 연구원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그 순간 하얀 마법사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깥이 소란스럽군요. 하얀 마법사는 성공했으며 동시에 실패했습니다. 빛의 마법 연구에 매진했고 세계의 벽을 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궁극의 빛 같은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세계는 오버시어의 실험에 불과하며 인간들은 장기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빛이 있는 한 어둠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궁극의 어둠은 존재한다는 생각에 도달하여 오버시어가 정해준 운명에 대적하기 위해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기절했던 용병이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연구원들에게 하얀 마법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들은 용병은 그를 막기 위해 숲으로 향했습니다. 용병은 최후의 숲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완벽한 빛의 결정을 보았고 이것이 하얀 마법사가 떼어버린 마지막 한 줄기의 비침을 짐작했습니다. 계속 걸으며 하얀 마법사를 찾는 용병 앞에 검은 로브에 붉은 눈을 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용병은 타락한 그를 바라보며 내가 따르던 건 세상을 구원하려는 마법사였지 너처럼 세상을 파괴하려는 악마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용병, 우리 가족 할래? 아린의 가족이 되어주지 못한 채 쓸쓸하지 않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가족이 되어주자고.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줄 수 있게. 어때? 눈을 감았습니다. 용병! 죽으면 안 돼! 용병! 날 두고 가지 마! 용병! 이것이 모든 어둠의 검은 마법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